네, 연휴의 끝은 특집 투자정석과 함께 하시죠. 투자정석 2부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이혜은이고요. 자, 이번 시간 역시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종목 소통 그리고 유망주까지 듣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께 가장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고요. 저희 유튜브에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 참여와 함께 유튜브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역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체크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참여 방법 3가지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죠. 네, 실시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한다라고 앞서서 고지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잘 나가는 MTN 어드바이저 두 분과 함께합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위원님 그리고 명성욱 위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4월에도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뎌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5월도 이제 좀 저희를 책임져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관세로 인해서 정말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번엔 콘텐츠까지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이런 관세 불확실성을 뚫고 나갈 내일의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5월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종식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5월 전망을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이제 이번 주는 거래일이 3일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3거래일 동안 과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또는 5월 전체로 봤을 때 시장이 어떤 모습을 그려갈 것인가, 예, 그 한번 두 가지 단기 좀 길게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한 말씀 드려보자 합니다. 일단 혜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월은 진짜 질국의 구간이었죠. 근데 4월을 통해서 저는 항상 이제 뭐 특집 방송이 됐던, 뭐 밤방송이 됐던,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정말 투자에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남보다 한 말 앞서 선점을 시라.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4월 달에 여실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을 주었는데요. 한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5월은 좀 이제 단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체는 눌림 가능성도 있어요.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수로 봤을 때는 일단 단기 과유권이다. 예, 그런데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괜찮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관세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가요, 그동안 계속 자기가 대선 운동 기간뿐만이 아니고 또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 아주 거세게 몰아붙였죠. 공격적으로. 그것이 이제 공격적이었다면 지금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표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45%였던 게 39%, 또 35%까지 급강하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표 득실을 계산할 때 또 우리가 트럼프가 당연히 이제 유화적일 거고요. 우리 혜연님께님. 예. 이제 앞으로 관세 얘기를 그만하죠.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에서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진 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고 때 공격적인 그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진 날 때 첫 번째 충격파예요. 그러면 그 여지는 그 다음부터 우리 공노래로 똑같은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 처음에 시장에서 그걸 지배할 때 그것이 충격파였다면 지금 여진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항상 충격파가 큰 거거든요. 예. 예. 여진에 그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것이고요. 또 워렌 버핏
그 투자 현안이죠. 그분께서 이번에 이제 올해 은퇴한다라고 하면서 또 트럼프의 일격을 놨어요. 물론 그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정황에서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강경 일변도로 가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국내 여건으로 봐서는 이제 뭐 정말 이제 본격 대선 레이스가 지금 정리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야가 됐던 후보자들이 다 선심 공약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5월 달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두려움을 사시라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코스피 지수가요. 이때 진짜 앞이 안 보이고 막 미국 그 관세 이게 정책이 우리 쓰나미를 가져왔을 때예요. 저는 그때 유일하게 이때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수가 12% 올랐어요. 12%가 이렇게 오를 때 외바닥에서 올랐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좀 과열권이잖아요. 이 과열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 보게 되면은 월 초에는 이 밑꼬리를 좀 커버할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위너는 언제냐? 이럴 때 대쌍바닥을 읽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 차트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게 또 복잡하네. 뭐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차트는요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언어를 몰라서 어떻게 아름다운 시소수를 쓸 수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이 기술적 지표 언어를 몰라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좋은 그런 이제 월 초에는 좀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꽉 맥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닥도 5월달 양상 가능성이 있고 일간 차트를 보아도 이어 헤드앤 숄더형이다. 하여튼 답은 선거 투자를 하시려거든. 5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4월달을 통해서 얻는 교훈 5월달 시장이 왜 긍정적인까지 함께 살펴봤네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세 이야기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4월에 첫 번째 관세가 충격파였다면 지금의 관세 이슈는 여러 가지 여진에 좀 불과해 보인다. 앞으로 우리가 5월의 전략을 꼼꼼하게 짜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명 의원님께도 5월의 시황 전략 여쭤보기 전에 전화번호 한 번 더 고지를 해드릴게요.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MTNW 최고의 전문가님들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뿐만이 아니라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모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 의원님 5월 저희 이제 남아있는 이번 주에 3거래일 그리고 전반적인 5월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5월도 이제 3거래일 남았네요. 내일부터 이제 수목금 3거래일 남았고, 저는 이제 앵커분께서 갑자기 명 의원님에게 질문을 하려다가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또 엉뚱한 이상한 거 질문하면 어떡하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저기 상담에 대한 안내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좋은 정보 위원님이 지금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방송할 때마다 트럼프 노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노이즈는 이미 패가 다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엎어놓고 유예하고 협상하고, 우리가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나왔던 뉴스가 또 이제 엔터 또는 뭐 의약품 관련 이런 이제 관세 얘기가 또 나왔는데, 엔터는 나온 다음에 바로 하루 만에 또 약간 또 뭐랄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죠. 그래서 트럼프 패는 이미 보여줬고, 주식시장에서 어떤 악재나 호재는 물론 이제 그런 재료가 나왔을 때는 주가의 높낮이를 보이면서 이제 변동이 나오지만 이미 지금 관세 부분은 많이 반영됐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염려할 사안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관세로 인해서 금년도에 한 서너 차례 그때마다 급락이 나왔는데, 상호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3월 말 4월 초에 진짜 말도 안 되게 글로벌 시장 전반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걸로 어느 정도 이제 관세 부분은 완화됐지만,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또 여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여진 성격의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이렇게 간단히 우리 증시의 모습을 한번 간단히 봅니다.
지금 4월 초 제가 지금 보는 차트는 거래소 시장의 종합지수를 보고 있는데 3월 말 4월 초에 급락하고 사실 지금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3월 중순부터 현재까지의 주가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단기에 아주 안정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 이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글로벌 시장도 역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증시, 프랑스 카크 지수나 독일의 닥스 지수도 제법 많이 올라왔고요. 미 증시만 전반적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약간 좀 부진한 모습. 그래서 마지막 지금 남은 3거래일 5월의 장세는 약간은 완급 조절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지금 거래되는 유럽 증시는 한 0.5에서 1% 수준의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선물 지수도 지금 1% 전후의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급등에 따른 완급 조절이 나오는데 종목별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죠. 항상 주식을 살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크게 보면은 뭐 롱텀으로 길게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은 단타를 하는 방법, 또 아니면은 바닥에서 사는 방법, 아니면은 고점에서 움직이는 주식을 따라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너무나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여유 있게 투자한다면 안정된 투자가 될 것이고, 이슈에 따라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짧게 그런 대응을 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관세로 인한 부분은 앞으로도 여지는 있지만 말 그대로 그거는 여진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 없고 5월달 화이팅 하시고 4월달 이제 마무리 국면 그리고 5월달 여러분 멋진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 의원님께서는 또 트럼프 노이즈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관세로 인한 충격파 이후의 여진이라고 나 의원님께서 표현을 해주셨다면 트럼프 노이즈 계속해서 우리를 좀 귀찮게 그리고 괴롭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5월에 전반적인 전략 원칙을 잘 다져놓고 일단 배트는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재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의원님, 네. 저희 의약품도 지금 관세 예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K바이오의 좀 변동성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사실 있긴 있거든요. 여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K바이오 괜찮을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향이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들고 나올 때마다 일시적인 충격을 주긴 하는데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유망 섹터로 봤을 때 꾸준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전국적으로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기업들,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오는 법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제약바이오, 저는 이제 뷰티까지 그것을 함께 망라해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로 보는데 그걸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렇게 BT라고 표현도 해요.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인류 역사상 누구나 태어나서 안 아프고 아름답고 오래 살고 싶죠. 이건 뭐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와 카테고리가 형성된 그런 섹터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경기를 타지 않는다. 또 하나 글로벌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일리 이런 쪽이 다 비만약, 뭐 당뇨병과 같이 이렇게 되면서 아주 히트를 쳤잖아요. 또 어떤 암 치료가 좋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다 또 이렇게 주가들이 레벨업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BT는 인류 역사와 이렇게 시작되는 영원한 테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AI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인간의 컨비니언스, 그러니까 편의성을 추구하는 그런 섹터도 있지만 근원적인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세 정책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글쎄, 트럼프가 어떻게 관세를 매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 그건 또 관세 매길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신약 개발하는데 관세 때릴까요? 그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정책은요, 이렇게 뭐,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하지만, 결국 그 근간에 중국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얘들이 내온 게, 그때 바이든 정부부터 나온 게, 미국의 첨단 생물보안법이 있어요. 그것은
폐기를 못할 겁니다. 아무리 바이든 정부 때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국내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CMO, 그다음에 또 CDMO, 이 캐시카우를 창출한 기업들이 다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루넷에 이어서, 그다음에 또 알테오젠에 이어서 최근에 또 ABL 바이오가 일을 냈잖아요. 영국 GSK의 4조 정도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또 특히 미국 기업들하고 조인이 된 그런 회사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따 그건 제가 후수를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는 전략이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저는 염려스럽게 관세 정책에서 볼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로 집적돼서 나타나는 그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의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제약바이오 차트입니다. 코스닥이거든요. 공부 많이 하셨죠? 이런 것들 다 뭐냐면 역 헤드앤숄더형이라는 거예요. 자, 역 헤드앤숄더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 헤드앤숄더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헤드앤숄더형이에요. 이게 머리고 양 어깨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은 물이 쭉 흘러내리죠. 주가도 흐르는 게 똑같거든요. 근데 역 헤드앤숄더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것이 물을 담아가는 거예요. 찰랑찰랑 찾을 겁니다. 한번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월봉도 아까 이제 거의 비슷하죠. 저는 이번 달 코스닥 그리고 또 뭐 학회라든가 꾸준히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월봉상 또 양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만약에 이번 달도 누를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 달 양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될 섹터다. 관세 너무 이렇게 두려워 마시고 내용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캐시카가 창출되는 그런 기업들, 경쟁력이 있고 그냥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꾸준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꾸준히 볼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저희 투자정석 2부 말미에 나종식 위원님의 유망주 픽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명성호 위원님께는 엔터 콘텐츠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한알령이 이제 정말 거의 끝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무르익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엔터 콘텐츠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아직 이제 5월이 목전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길게 봤는데 길게 보면은 뭐 엔터 당연히 좋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면은 보통 엔터주 이런 것들은 이제 한알령 완화죠. 이제 중국에서 뭐 한알령이라는 거 없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알령 해제라고 그러는데 한알령 이제 완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뭐 당연한 겁니다. 지원인 미국의 과거의 정책이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트럼프의 고립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이제 중국이야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 트럼프 연대가 국제적으로 좀 많이 형성이 되죠. 선거판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 당연히 트럼프 효과로 당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의 이런 고립주의 정책이 중국의 이제 우호 정책으로 전개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중국의 이 엔터 시장의 규모가 과거하고 다르죠. 굉장히 지금 크게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중국의 한한령 완화 관련된 엔터 관련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에 나왔던 외국에서 영화 제작 엔터 쪽에 대한 이런 관세는 하루 만에 사실은 후퇴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심하게 나오고 할리우드의 최고의 영화도 최근에 보면은 블록버스터급 영화 이런 게 영국에서 많이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의 정책은 바로 지금 저항을 좀 받는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 부분은 다른 관세와 더불어서 상당히 뭐랄까 좀 완화된 이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엔터 관련 전반의 모습, 특히 이제 엔터주에는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는 엔터는 이제 엔터 4대 천왕,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하이브라든지 SM이라든지 YG 엔터 또는 JIP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가는
SM의 주가가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고 YG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실적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런 하이브가 금년 1분기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나쁘다 그래서 단기 급락 이후에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JYP가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빠졌다가 올해 1분기도 안 좋은데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신고가를 내는 종목을 투자할까?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투자할까? 국내 4대 엔터 회사들이 앞으로 시장이 좋아진다라면 특정 회사만 좋아질까?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매력적인 것은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엔터도 앞으로 좋은 시세를 줄 것이고요. 하반기 기대해도 좋은 업종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명의원님께서 엔터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 지켜보자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럼 위원님 지금 5월 달에 주목을 하고 계신 업종이 엔터 콘텐츠 쪽이 맞는 거죠? 아니요. 아닌가요? 엔터 콘텐츠도 보고 바이오도 보고 예. 보는 업종이 많죠. 이제. 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미래 성장 산업은 우리가 일단 보면은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예. 로봇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미래 성장 산업이면 아는데 지금 로봇은 많이 빠졌죠. 지금이 아주 좋은 시점이다. 그러니까 투자는 종목으로 하면 2,000개가 넘는 파생까지 하면 10,0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매일 거래가 되는데 우리가 뭐가 좋다라고 딱 말하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한 판단도 될 수 있지만 섹터나 업종 이런 쪽으로 확 보면은요 좋은 종목이 트럼프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락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많은데 한쪽 섹터 지금 말씀드린 게 한 번 더 말하면 휴머노이드는요 대세예요. 이미 여러분들 알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로봇을 보기가 어렵죠. 최근에 보는 거는 이제 뭐 키오스크 아니면 음식점에서 돌아다니네 아니면 집에 휴일날 로비라고 그러네 거실을 청소하는 애들 이 정도를 보지만 이제는 보세요. 주말에 산행할 때 이 웨어러블 기기, 웨어러블 로봇을 차고 산행합니다. 운동할 때에도. 그래서 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장은 굉장히 앞으로 지금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걔네들이 지금 주가가 어떤 위치냐? 많이 올랐냐? 많이 빠졌냐?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다. 그래서 항상 눈앞에 있는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명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을 함께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엔터 콘텐츠 쪽 전반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 위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 로봇주들까지도 우리가 시세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종식 위원님께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좋은 뷰 들어봤고요. 명성웅 위원님의 주목하고 있는 업종까지 저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잠시 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실시간 참여 방법 한 번 더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네, 코아시아 네, 30%를 5,000원에 샀는데요. 예. 그 맨날 제자리 걸음이라 5,000원까지 갈 수 있을래나 궁금해서요. 예, 다시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코아시아 네. 30%에 5,000원의 매수가 맞으시죠? 네네. 네, 이 종목을 혹시 어떤 계기로 좀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때 당시에는 코아시아 뭐 AI 반도체라고 오른다고 한참 그래가지고
7,000원 넘게 샀다가 물 타고 그래가지고 5,000원까지 왔어요. 예, 7,000원이 최초 매수가였는데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도 올라가고 매수가는 5,000원으로 낮췄으나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 중이라 답답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본점까지 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예, 저희 나종식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데 네네. 제가 이제 전화 상담할 때 네. 아, 반갑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참 매수 잘하셨네요. 그렇게 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러지 못해서 참 속상하고 저도 아쉬움이 네. 있네요. 네. 우리 시신아님, 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AI하고 뭐가 좋다 해서 누구 네, 말 네. 듣고 사셨어요? AI 반도체 관련주라고 예, 예. 작년엔가 한참 뜰 때 아, 작년에. 정규 그래서 좋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거 7,000원에 샀다가 네. 물 타고 그래가지고 5,000원까지 왔어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네네. 어찌됐든 뭐 비중이 30%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네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추측한데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좀 많아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요, 네. 이런 종목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안 하는 게 좋다고요? 예, 왜냐하면 첫째, 네. 네.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400억 가까이 돼요. 영업 적자가. 네. 그리고 부채 비율이 176%예요. 네. 물론 뭐 이렇게 뭐 PBR은 뭐 1 이하라서 이렇게 뭐 크게 염려는 없지만 네. 이게 동사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뭐 네. 휴대폰 뭐 반도체 AI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에 네. 뭐 또 들어가면 전자담배 거기에도 네. 들어가요. 뭐 이렌텍 비슷 들어가는데 네. 사실 이제 담배 끊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바이오를 왜 이렇게 꾸준히 봐야 되는지 항상 주시거든요. 논리고 과학이거든요. 우리가 네. 다음에 알 뿐이에요. 그래서 네.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죠. 앞서서 네. 패러다임을 먼저 꿰뚫어 봐요. 근데 네. 저는 이 회사가 뭐 전자담배, 그 다음에 반도체 AI예요. 이 외에도 진짜 좋은 회사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다고 해서 삼성전자도 결국 네. HBM3가 쿨 테스트에 자꾸 네. 통과 안 되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네. 그렇게 성장성이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좀 내가 우리 지금 이제 꼭 우리 그 시청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네. 투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이 업력이 저는 한 30 넘게 또 여러분들 모신 지 30년 가까이가 되는데 이걸 네. 진짜 권고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에서 네. 철저히 펀더멘털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말만 듣고 그러시지 마시고 아까도 네. 주가는 종국적으로 펀더멘털을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네. 적자 회사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제가 이제 이 코아시아가 어떤 회사지? 저도 모를 정도면요. 제가 2,800여 개 종목 중에서 웬만한 종목은 제가 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지? 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외람되지만 제가 모를 정도면 이게 좋은 종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궁금하신 이제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자,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막 네. 적자에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차라리 우량주라는 게 덜 넣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보면은 모멘텀이 없어요. 시가총액이 800밖에 모멘텀 없어요. 올라가고 보면 또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또 하나. 네. 항상 주가는요, 황금성이 있어야 돼요. 황금성에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회사 하루 거래량이 3만 주밖에 안 돼요. 3,000원짜리가. 아, 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송구하지만 또 대다수 우리 머니투의 애청자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은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아이고 오랫동안 뭐 기다리시는데 그냥 들고 가시죠. 저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아름답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은요, 자기 기분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주식처럼 제가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냉정한 거 없거든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또 저 욕먹을 줄 알아요. 늘 그랬거든요. 기분 맞춰주면 좋아하시고. 근데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격자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물 타서 좀 단가를 낮추셨으니까 1차 저항이 3,700원이에요. 2차는 4,000원이에요. 4,000원대는 매물벽이 엄청 많아요. 성장성이 있다면 제가 들고 가시라고 그러겠어요.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일단 3,500원, 4,000원 구간에서는 그냥 네. 털고 나오시죠. 네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성공투자를 네네. 응원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코아시아 상담 진행을 해드렸고요.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지까지 함께 나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아시아 물론 손실은 좀 뼈 아프시겠습니다만 대응해주신 방법, 코멘트해주신 방법대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실리콘2 26,800원에 80%예요. 80%의 비중이 실려 있으신데 26,800원에 매수가시면 지금 수익을 누리고 계시겠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예. 궁금하신가요? 보통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막 4만 2천원, 6만 원 여러 가지로 잡고 있는데 예. 제가 이 종목을 갖고 온 지가 꽤 됐는데 더 가야 되는 건지 뭐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어느 정도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까? 앞으로의 좀 전망도 함께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희 명성웅 위원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투자 오래 하셨습니까? 예. 제가 한 10년 이상 하신 거예요? 이 한 종목으로요? 실리콘으로요? 아니, 투자 경험이요, 경험. 전체적인, 그건 한 5년 넘었어요. 5년 넘으셨어요? 네. 일단 실리콘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에 최근 나온 전망을 보면 한 49,000원, 이 정도가 아마 가장 근래에 나온 목표치일 거예요. 예, 좀 전에 나온 건 한 6만 원대도 있고요. 좀 전에 또 나왔습니까? 예. 아니, 요 가장 최근에 아니고 고전에. 고전에 6만 원이요? 예. 그래서 저는요. 유한타에서는 4만 2천 원대까지도 나왔다가 다시 목표 상향했고요. 주식이 올라가면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시장이 많이 빠지면 그러면 시장이 많이 빠지면 시황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요. 예. 주가가 많이 오르면 또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기본이에요. 이 무조건 기본. 그러면 실리콘투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목표치를 막 높이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실리콘투를 사실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실리콘투를 투자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 실리콘투의 최근의 악재 중에 하나 혹시 아십니까? 예. 반란이죠.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반란이죠. 예. 또 하나는 하한가 간 적이 있어요. 시간 외에. 목표 주가 하향.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하한가 간 날이 있습니다. 예, 유한타 발표 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2달 전에는 시장에서 예상한 실적보다 안 좋다 그래서 시간에 하더라갔고요. 그 다음 날 주가는 23%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명품 플랫폼 반란에 150억 투자, 그중에 75억을 투자하고 75억은 일하는 거 보면서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반란이 법정 관리됐죠. 예. 다 악재죠. 예. 그때 좋은 얘기가 나와야죠. 그때 이 회사가 좋다라고 리포트를 썼으면 저는 100점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한 저점에서 한 40% 이상 오른 상태에서의 긍정적 시각은 좀 제가 볼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제가 이 주식 전에 일주일 전인가 저 전문가님께서 실리콘투 한번 이렇게 소개해 주셨었는데. 저요? 예. 저는 이제 당연히 좋게 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는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시점이 2만 한 5천 원, 6천 원대 들어갔으면 완전히 뭐 진짜 악재에서 들어간 거고요. 이런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예. 테슬라가 지금 240달러, 그러니까 480달러, 거의 500달러에서 240달러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무너지니까 미국에서 금융기관 웰스파고하고 JP 모건이
120달러, 130달러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또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 테슬라를 보시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 즉 실적이 나쁘다고 주가가 밀렸을 때, 반란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을 때 그런 데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리는 제가 그 최근에도 방송하면서 실리콘투를 많이 말씀했는데 실리콘투를 저는 목표치는 1차는 35,000원인데 이미 돌파가 됐고요. 2차는 42,000원 정도 봅니다. 그러면 예. 주가가 42,000원 올라가면 이런 생각을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흐름을 봐야 돼요. 그때 뭘 보냐면 거래량이 어떻게 됐고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고 화장품 전반이 어떤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지 무조건 42,000원 되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손실은 나지 않고 42,00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투자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싼 바닥권에서 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80%면은 뭐 거의 투자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좀 여유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유 있는 투자는 싸게 사야 돼요. 바닥에서.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서는 주가 10% 뜨면은 4만 원대 훌쩍 넘어가잖아요. 이런 때에서는 지금 단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내가 좋아서 투자할 때에는 한 20% 안쪽에 적정한 자금으로 해야지 80% 전체를 하면은 잘 되면 10% 먹는 거고 못 되면 한 6개월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걸 항상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실리콘2 지금 저희가 코멘트를 또 들어봤는데요. 42,000원대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대응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실시간 참여 방법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잠시 후에 유망주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3가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는 013-3366-8200번 무료로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 실시간 채팅창에도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죠. 네, 투자의 정석 저희 2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참여 방법 저희 안내해 드렸고요. 명성호 위원님의 관심주부터 저희가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저희가 아까 제약바이오 업종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유망주 들어보면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해주시려던 말씀도 함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방송을 갖다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오늘같이 또 황당한 날이 또 없네요. 아까 저기 실리콘투 상담하신 분, 제가 상담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했냐면은 저는 36,000원에 매수한 걸로 알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냐? 많은 돈을. 근데 26,800원에 사였으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통화하면서 제가 가격대를 잘못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바닥에서 사신 거 아주 잘했고요. 50% 이상의 자금으로 크게 투자하는 종목은 반드시 바닥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지금 상담하신 분 파이팅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명의 발달, 이거 중요하죠.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생명, 건강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먹으면 10년 동안 팔팔하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방송에 부적절한 내용인데 1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얼마 되든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리고 각 산업 섹터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부분은 신약 개발에는 좀 약간 자금이나 그래서 한계 많은 기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술 수출 관련
또는 최근에 비만 관련이잖아요. 또 한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방사선이 될 것입니다. 비만이 최근에 아주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비만의 첫 번째 선두주자는 이탈리아의 노보노디스크예요. 노보노디스크가 절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자, 돈이 되면은 메이저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일라일리 자금력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의 이런 제약바이오 이런 비만 관련을 보고 일라일리가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방사선 의약품 스위스의 노바티스라는 기업이 방사선 의약품 2종을 가지고 2조가 넘는 매출을 합니다. 돈이 되죠. 메이저 기업들이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일라일리가 한 4조 정도의 돈을 들고 방사선 의약품을 인수하고요. 코로나 때 여러분 잘 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역시 4조 원 규모를 들어서 방사선 그런 제약회사를 인수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비만이 돈이 되니 비만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사선 속에 이제 초기 모습이 전개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사선 의약품 관련 기업들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그래서 오늘 유망주는 대봉 LS네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봉 L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대봉 LS는 약간 지금 묻혀있는 듯한 시세 측면에서 지금 인벤티질의 블루엠텍, D&D 파마 이런 기업들이 급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100에서 막 200% 이상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봉 LS는 지금 아직 노출이 안 된 이런 모습이에요. 이 비만 관련 이슈는 작년 7월부터 이슈가 전개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주사제, 경구용, 패치용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슈가 됐는데 당시에 지금 급등의 모습을 보이는 D&D 파마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블루엠텍 이런 기업들이 뜰 때 대봉이도 급등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대봉이만 지금 눌려 있는 모습이고요. 또 대봉 LS는 사실은 원료의약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화장품 관련 이런 부분도 이슈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인도의 지금 비만 치료 관련해서 위탁 생산이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관련주들이 모두가 급등의 모습이 되고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숨어 있는 대봉 LS 관심 많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만 관련 이런 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네, 대봉 LS 지금 현재 명의원님의 관심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일단 블루엠텍을 한번 보죠. 블루엠텍의 주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 블루엠텍이 노보노디스크에 삭산다하고 위고비를 갖다 유통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인벤티지가 또 급등의 모습이 전개되죠. 대봉이만 한번 봅니다. 대봉이는 지금 바닥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 회사가 과거에 이렇게 7월부터 시작했던 작년 비만 관련 이슈에 역시 급등의 모습이 나왔던 기업이고요. 지금 인도에서 위탁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격은 13,560원.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 15,500원, 손절가 한 12,000원으로 대봉 LS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대봉 LS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나이원님의 유망주는 저희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고 들었어요. 네. 우리 혜란크는 익숙하지 않나요? 저한테 너무 익숙하죠. 아침 방송 올 때 작년에 전직건설 로봇하고 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그 어려운 구간에서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났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들. 이게 지금 오늘이 어린이날 특집이죠. 예. 근데 저는 특집하고 좀 이렇게 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1절 특집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게 바로 온클릭 테라피틱스였어요. 그게 92% 올랐어요. 예. 딱 2달 만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이미 작년에 히트한 종목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동사는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 파우더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식약처는 물론 미국 그다음에 FDA
유럽 시위까지 다다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케팅 전략에서 판로에서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하고 손을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의 메도트레인 회사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이미 30개국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 판매하는 개수가 2024년도에 4만 가 있다면 2026년도에는 31만까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소위 말해서 토대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이어서 성장성은 바로 뭐냐면은 넥스피어 F입니다. 관절염 통증 색전 치료제 이 성장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이게 이제 참 머니투데이 최초가 될 겁니다. 상장하자마자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도 크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하락 10파동을 완성하고 상승 1파, 조정 2파인데 이게 바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락 추세선 주 추세선이에요. 이걸 돌파했거든요. 다이버전스 나고 있어요.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월봉을 보아도 양음양 나오고 있고 이번 달에 양성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저점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월 그때 1일 날 3일절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그냥 다이렉트로 상한가 2번 뽑으면서 119% 갔어요. 이것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도 펀더멘털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위원님께서 휴일 때마다 짚어주시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 종목도 목표가와 손절가,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위원님. 저희 이제 또 긴 휴식 뒤에 또 내일 장이 열리잖아요. 내일 장이 열리면 어떤 부분부터 봐야 될지, 어떤 업종, 어떤 섹터부터 봐야 될지도 힌트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미국도 지금 썩 좋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아까 제약바이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로봇 같은 거 보기에는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더라고요. 로봇, 뭐 제약바이오 로봇 한번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또 위원님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방송 잠시 후에 저녁 8시부터 시작되니까요. 공개방송 소개인가요? 공개방송도 지금 공개방송 소개하는 시간인가요? 아니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겠죠? 예, 그래서 나는 또 내 전략도 말씀드렸고 이제 공개방송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뭐 시간도 다 되니까. 사실 올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큰 소위 말해서 영우주라고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바로 에르코스였습니다. 에르코스. 예, 그 영유아 그 대체식품이라든가 노령 친화식품에서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서 아주 400%가 넘는 좋은 상승 흐름을 이었거든요. 그것도 단기간 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리즈로 갑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온코니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또 에르코스. 그러면 또 5월을 빛낼 종목은 뭘까요? 이 차트 한번 잠깐만 시간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을 먼저 보시고 기술적 지표에 맥점이 있습니다. 이게 골든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제가 다이렉트로 올랐거든요. 제가 오늘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 회원님께서 좀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저는 히든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5월달 빛날 에르코스에서 또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따 무방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 의원님도 오늘 공개방송 이어서 하시잖아요.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는 없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항상 투자하실 때 노선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단기로 할 것인지 좀 아니면 여유 있게 볼 것인지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 바닥에서 할 것인지 그런 구분을 잘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고요. 주변 유혹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상관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노선을 잘 찾고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명성 의원님 그리고 나종식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종료하기 전에 전화번호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어지는 시간에 또 전화 상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와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23번입니다. 자, 투자의 정석 2부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